지금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인해서 아니면 파리대책, 2년 거주 요건으로 인해서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5월 20일 주거 종합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실거주 위주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되는 부동산 투자 드림타워 투자자문팀장 함주원입니다. 오늘 영상은 전세가 폭등한다, 전세가 상승이 집값 끌어올린다 라는 영상 주제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알람 설정 버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강에 오셔서 많은 분들 투자도 하고 계시고 돈 되는 정보 얻어가고 계시고 있습니다. 한강변의 마지막 남은 개발 예정지 자양동, 그리고 요즘 국제업무단지로 이슈가 되고 있는 용산지역, 이렇게 두 지역 유튜브에서 다루지는 못하는 내용 특강 시간에 오픈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강 시간에 오셔서 얼굴 뵙고 돈 되는 정보 그리고 투자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주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전세가 1년 새 8천만 원 상승했고 초저금리의 집주인들 반전세로 지금 바꾸고 있다. 내용을 보시면 서울 전세 48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오고 있고, 매매가와 전세값 차이가 줄어들어 갭 투자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년 새 대폭 오른 서울 주요 단지 전세값이라고 차트가 나와 있습니다. 반포 자이를 보시면 84제곱미터에 12억이었던 전세값이 17억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레미안 대치팰리스 아파트 역시 11억이었던 전세값이 16억으로 올랐습니다. 잠실 리첸스 그리고 목동 7단지 역시 큰 폭으로 전세값이 올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서울 전세금이 급등하고 있고, 각종 규제로 집을 사고 팔기 어려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매매가 더 위축됐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1년 4개월 만에 상승으로 바뀌었고, 매매가와 전세값 차이가 다시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올 하반기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갭 투자 수요 역시 증가한다고 지금 보도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풍선 효과가 지속되면 다른 지역 대비 강남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보이면서 강남이 재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전세가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첫 번째를 알아보고, 두 번째로 현재 전세값이 왜 오르고 있고 내년엔 왜 더 오른다고 할까, 이렇게 두 번째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2020년 주거 종합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5월 20일 날 발표를 했는데, 이 주거 종합 계획이 전세가 폭주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 주거 종합 계획이 전세가를 폭주시키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전세가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우선 매매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경제 상황입니다. 경제 상황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매매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리가 지금 0.5%로 최저금리로 0%대 금리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적인 요인입니다. 그리고 수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가입니다. 이 마지막 전세가가 왜 매매가를 결정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가격이 왜 매매가를 결정하는가? 우선 매매가입니다. 매매가는 미래에 대한 가치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 단지 주변에 역세권으로 변한다든가, 아니면 신규 전철이 들어간다든가, 업무단지 쇼핑시설이 만들어진다든가, 즉 미래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의 매매가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현재의 가치에 대한 가격이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 주변이 역세권이고 쇼핑센터, 생활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 층수에 따라서 전세가가 틀리고, 그리고 남향인지 북향인지에 따라서 전세가가 틀려지게 됩니다. 종합해보면 전세값이 올라가면 미래에 대한 가치까지 동반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전세값이 왜 오르고 있고 내년엔 왜 더 오른다고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세가 48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선 보도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전세값이 상승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의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전세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품귀 현상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8.2 대책 이후 2년 실거주 요건이 신설되면서 전세 매물이 지금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2년 실거주 요건으로 인해서 집주인들이 직접 2년을 거주하기 때문에 그만큼 전세 공급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줄어들고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값이 48주 연속으로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2년 거주해야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세값이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장특공이 80% 거주 요건, 1세대 1주택 장특공 80% 거주 요건이 21년 1월 1일에 시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는 17년도 8.2 대책 이전까지는 보유만 10년 했을 때에는 80%를 받을 수가 있었고 8.2 대책 이후에는 10년 보유 그리고 2년을 직접 거주해야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1년 바로 내년 1월 1일에는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 내용이 10년 본인이 직접 거주를 해야 하고 10년 동안 또 보유를 해야 됩니다. 각각 최대 40% 합쳐서 80%의 혜택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10년 본인이 직접 거주를 해야 하고 10년 동안 보유를 해야지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만큼 본인이 직접 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 공급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급은 없어집니다. 지금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인해서 아니면 8.2 대책 2년 거주 요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5월 20일 주거 종합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를 보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의무적으로 5년을 살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직접 5년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전세 공급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입니다. 수도권 및 광역시 분양권이 지금 8월부터 전매에 제한이 걸립니다. 실거주 위주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불법 전매 시 청약 제한이 10년 동안 청약을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주택법 개정이 예정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청약입니다. 1순위 해당 지역 우선 제도가 이번에 신설이 됐습니다. 거주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4월부터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세법 개요입니다. 우선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및 임대료 등 계약 시 계약 관련된 사항을 지자체에다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올 연말 주택법 개정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이 계약갱신 청구권은 계약 기간이 끝난 세입자가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2년을 더 거주해야 되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2년 다시 재계약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계약을 다시 갱신할 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연말 역시 주택법 개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전세 수요는 많아지고 공급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세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한제가 도입되면 집주인들 임대소득 금액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월세로 얼마를 벌고 있는지, 소득이 얼마인지, 아니면 임대를 얼마에 주고 있는지 소득이 드러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면 임차인에게 전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 부담이 커지면 임차인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세금 납부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임차인에게 그 세금을 전가하고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5% 이내 이상 못 올리는 집주인들이 처음 계약할 때 올려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마지막 핵심 포인트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리 인하 0.5%입니다. 낮은 금리로 인해서 전세를 찾는 수요가 그만큼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출금이 낮기 때문에 전세를 찾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신축 아파트 품귀 현상을 일으키는 정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위주의 정책을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공급이 감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년엔 전세값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전세가 가치가 올라가면 미래에 매매가 가치가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3번째, 투자를 안 하면 수익도 없습니다. 이 전세 제도를 잘 활용하면 큰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GTX 신규 역세권 및 저평가 아파트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역세권 아파트 중에 서울 도심부에 투자 금액이 여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도심 속 신규 전철 역세권에 투자하시면 좋고, 만약 투자 금액이 좀 부족하시다, 저렴하게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외곽 지역, GTX 역세권 아파트 저평가 지역으로, 아직까지 저평가 지역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평가 아파트에 투자하신다면 시세 차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예정지입니다. 서울 도심 내에도 아직까지 노후 밀집 주택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 중에 재개발 지역을 다시 활성화한다는 방안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예정지 소액 투자 하시는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재개발 예정지 적은 돈 들여서 큰 수익 내실 수 있는 투자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주제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특강을 통해서 얼굴 뵙고 돈 되는 정보 같이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건강 항상 잘 체크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